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서로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기단의 성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열대성 폭우나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는 등 계절의 특징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일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특징을 지금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은 일기도와 기압 배치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계절별 대표적인 일기도를 해석하여 날씨들을 예측해 보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계절별 특징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 음악은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 중 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음악은 봄 외에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을 각각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계절의 날씨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안이 만나는 곳에 있어 대륙과 해양에서 만들어진 주변 기단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날씨 변화가 나타납니다. 봄에는 건조하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자주 바뀝니다. 또 황사나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이때에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고 일교차가 커집니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며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파와 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기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여러 지역의 대기 상태를 수집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 날씨 지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는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이 기호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고기압, 저기압, 등압선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고기압과 저기압, 등압선, 그리고 전선 등을 일기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기도와 위상 영상입니다. 어느 지역의 정확한 날씨를 알려면 일기도와 기상 영상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죠.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일기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위성 영상입니다. 위성 영상을 먼저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면은 등압선으로 나타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우선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등고선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보면 좋습니다.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나란한 곳을 연결하여서 그은 선이었죠. 마찬가지로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하여 그은 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죠. 우선 10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이 연결된 부분은 1012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같은 기압을 갖고 있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1016으로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른쪽 상단으로 가시면 1013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1012, 1016 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저기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저기압이냐면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시죠. 여기 보면은 가운데 1012 헥토파스칼이 연결되어 있는 고기압이 있네요. 그리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또 저기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12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저기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느 값이 딱 정해져 있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기압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전선이 나타나 있네요. 빨간색 부분은 맞습니다. 온난 전선이 되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냉 전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 뒷부분에 있던 한냉 전선이 점점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선과 관련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온대 저기압에서는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온난 전선 앞부분에는 따뜻한 비가 내린다고 했었죠. 이 비를 우리는 보슬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대는 보통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는 따뜻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상승한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곧이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좁은 지역에 걸쳐서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소나기가 오게 되고요.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는 찬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었죠. 이 부분이 앞에 일기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계절별 기압 배치와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죠. 우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둘 다 주로 양측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입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초여름과 한여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초여름에는 주로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장마전선이 지난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마전선은 이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죠. 여름철에는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었는데요. 남쪽의 고기압 그리고 북쪽의 저기압이 분포하는 형태인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절풍도 남동 계절풍이 주로 불게 되죠.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되죠. 세 번째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죠.
서쪽에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하여서 우리나라는 찬 공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분포함으로써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있게 되고요. 계절풍은 북서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남고 북저형, 겨울철에는 서고 동저형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계절풍 역시 남동계절풍, 북서계절풍으로 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시려면 고기압이 어느 쪽에 분포하느냐 이것을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계절별 일기도입니다. 여기서 봄과 가을을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시험에도 여름과 겨울이 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대표적인 일기도에서는 고기압의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고 얘기했었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었고요. 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기압이 만약에 아래쪽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은 기온이 높은, 즉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북쪽에서 고기압이 위치한다 라고 하면은 북쪽에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륙 쪽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겠죠, 우리나라로. 만약에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하면은 습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압의 위치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저기압의 위치도 반대편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인 값이라고 했죠. 한쪽의 기압이 높으면 한쪽의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봄, 가을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여름과 겨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고기압입니다. 여름철 고기압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의 영향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겨울철의 위치를 보도록 하죠. 겨울철의 고기압의 위치는 어디 있나요? 대륙 쪽에 위치합니다. 이 대륙 쪽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되겠죠. 즉 북쪽에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계절풍을 따져줄 수 있었는데요. 여름철의 계절풍은 동서남북에서 동쪽에서 시작한다 라고 해서 남동 계절풍이다 얘기하게 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해서 북서 계절풍이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했었을 때요. 크게 넷으로 기단을 구분할 수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북서쪽에 위치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하여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봄과 가을을 보도록 하죠. 봄과 가을에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동성 저기압,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었죠.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 즉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딱 어느 지역의 고기압, 어느 지역의 저기압 이렇게 얘기하긴 곤란하겠죠. 그래서 계절별 특징으로 봄과 여름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구별한다고 하면요,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서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꼭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봄과 가을철을 구분하려고 애를 쓰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기압이 있으면 주변에 저기압이 이렇게 위치하기 마련이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고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주로 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날씨가 분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운데가 저기압이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봄이라고 항상 맑은 것은 아니죠.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상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고기압과 저기압을 각각 색을 칠해서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을 구분해 보도록 하죠. 여름부터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고기압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해요. 자, 고기압의 위치 이렇게 아래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절은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 그림에는 여름의 대표적인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위치하는데요. 자, 이것의 이름이 뭐였죠? 예, 맞습니다. 이거 장마전선입니다. 장마전선은 전선이 이렇게 위치할 때 아래쪽으로 한랭전선이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온난전선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서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오후축해 기단이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러한 형태의 전선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장마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아래쪽에서 발달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따라서 이 장마 전선이 물러가게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죠. 겨울철 보도록 합시다. 겨울철에 고기압과 저기압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기압은 대륙 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저기압 쪽으로 바람을 불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가 매우 급한 것을 얘기했었죠.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기압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압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세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세기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차고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때 서해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바다 쪽이잖아요. 바다 쪽의 습한 공기가 차가운 바람에 의해서 응결이 되면서 눈이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봄철 날씨 보도록 하죠. 봄철 날씨에는 고기압 사이 저기압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날씨가 흐려지게 될 것 같아요. 흐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을철 모습 보도록 하죠. 가을철에는 우리나라 부근에는 강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를 통해서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별 일기도를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각 일기도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위치를 참고해서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봄철입니다. 봄철엔 매우 건조한 날씨가 되죠. 그 이유는 아래쪽에 발달했던 양지강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했었고요.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또한 황사와 꽃샘추위가 나타난다고 했죠. 황사는 아래쪽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은 고기압 사이에 지금 저기압이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는 주로 계절과 상관없이 지역풍에 따라서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날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위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이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면은 장마전선을 몰아내게 되면서 습하고 더운 공기 덩어리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기압 배치를 우리는 남고 북저형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런 식으로 남동 계절풍이 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자, 방위표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 북쪽이 되겠죠. 그리고 북쪽의 반대쪽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때 남한, 북한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쪽은 동해안, 서해안 됐었고요. 이렇게 동서남북의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가을철 날씨 보도록 하죠. 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기압의 세력이 아래쪽으로 이제 물려가게 되고요. 양치환 기단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의 기온차는 커지게 되고 첫서리가 내리게 된다 라고 적혀 있네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날씨 보도록 하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했죠. 자, 이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시베리아 기단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편에는 저기압이 위치하죠. 그래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에 따라서 북서계절풍이 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서계절풍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한파와 폭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절별 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씨를 예측해 보는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일기들을 보면서 하루 중에 날씨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등압선의 간격 혹은 기압차를 살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교과서 해보기 같이 보도록 하죠. 일기들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일기들을 찾아보고 태풍의 등압선 모형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태풍은 우리나라에 주로 초가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시호문 모양의 조밀한 등압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위성에서 찍은 태풍의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기도로 나타내는 모양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등압선의 간격이 매우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대륙과 가까워지게 되면은 수증기의 공급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세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죠. 기압을 보시면요, 가운데에는 980 헥토파스칼로 굉장히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기압차를 나타내는 것 또한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저기압이 몰려오면서 강한 바람과 그리고 비가 예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기도에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등압선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에 날씨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즉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압이 지날 때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게 되겠지만 저기압이 지날 때에는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오는 날씨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에 나타나는 기압 배치 특징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기압 배치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까닭은 기단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남동쪽에서 발달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도를 그렸을 때 남동쪽에서 발달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압 배치를 우리는 남고 북저형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때 부는 계절풍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남동 계절풍이라고 했었죠.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이쪽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발달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서구 동저형의 기압 배치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부는 바람을 우리는 북서계절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는 분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기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일기도에 나타난 고기압과 저기압, 등압선들을 통해서 날씨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하루 중의 날씨 변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